적기 2강 시작하겠습니다. 12쪽이고요. 11번 보시면 돼요. 자, 순서 문제의 변형이죠. 그래서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이라고 했을 때 내용 보니까요.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몸을 희생해가며 나라 지키기에 나섰을 때 역사책에 이름 한 줄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이순신의 일기에는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이 내용 관련되는 게 사실은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하 장수에서부터 병줄들과 하인, 그 다음에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병졸 하인 백성들이 바로 뭡니까? 역사책에 이름 한 줄을 남기지 못한 이들, 이렇게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라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팁 드리면, 우리 왜 서술어 쪽에요, 뭐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앞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12번 보시면요,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죠. 핵심 찾아야 된다고 했죠. 지금 보니까 뭐 얘기하고 있어요? 1문단에. 자, 다중지능 이론과 그 다음에 기존지능 이론 해가지고요. 크게 두 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범주 잡아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 기존지능 이론이 언어지능이나 논리수학지능 등 인간의 인지능력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인지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 그죠? 언어하고 논리수학 이런 거 기존지능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관계 능력까지 포괄한, 조심해야 되는 건 다중지능 이론이 언어지능과 논리수학 지능을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전체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지능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것은 기존의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이 문단 보면 그들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둘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일 수 없음에 따라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이거 이 문단에 어디냐면 넷째 줄이에요. 그래서 넷째 줄 보시면 전자는 후자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자가 맥락 보시면 뭐예요? 다중지능 이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후자는 뭐예요? 기존지능 이론이죠. 그래서 서로 독립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비판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다중지능 이론 같은 경우에 뭡니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중지능 이론의 특징과 그에 대한 비판 얘기를 하고 있죠. 1번 보세요. 논리수학지능은 다중지능 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명히 다중지능 이론은요, 뭐예요? 총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대인관계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왜 다중지능 이론 같은 게 대인관계 능력까지 포괄한 거고요. 그죠? 그러면 다중지능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 문단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인간의 우뇌에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자뇌에서 담당한, 자뇌 이건 뭐예요? 기존 지능 이론이네요. 그죠? 그래서 다른 범주인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4번에 다중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 그죠? 이 문단의 넷째 줄부터 나와 있는 건데요.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에서 이건 그대로 대응시켜 보면 되죠. 독립적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안 됩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13번 한번 가보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해가지고요. 이 문제는 되게 단순하죠. 저작물의 개념, 저작자의 정의, 저작자의 개념과 정의, 그 다음에 1차, 2차의 차이, 그 다음에 3번에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태도, 그리고 4번에 저작권 보호의 이유 같은 거 나와 있어요. 일단 1문단 보시면요. 그죠? 이를테면 저작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런 창작물이고 저작자는 이런 것이다. 1번 바로 확인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1문단에 보면 1차적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소재로는 나와 있는데 차이가 언급돼 있지는 않아요. 그죠? 2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쪽에 보시면요. 그죠? 이 문단 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창작자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그죠? 허락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지녀야 할 태도 같은 거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보호하는 이유 같은 거 마지막 문단 3문단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유 이것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요. 4번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니네요.
자, 14번은요. 중심 내용 역시 핵심 논지 찾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범죄 소설의 이데올로기의 뿌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고 이것은 뭡니까? 자본주의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동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에 얽매여서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됐다라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파국이고 예기치 않은 사고라고 보게 되면서 뭡니까? 폭력에 의한 죽음에 몰두하게 되고 살인과 범죄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살인과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범죄 소설이 등장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죽음은 인간의 운명이나 비극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1번 보시면 범죄 소설은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에 죽음에 대해 달라진 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 자, 뿌리 죽음에 대한 공포고 자본주의 출현과 관련되어 있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대로고요. 이번에 범죄 소설은 인간 소외와 노동 문제를 다루는 문학 양식이다. 범죄 소설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뭡니까? 살인과 범죄에 몰두하면서 탐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3번에 범죄 소설은 원시 사회부터 이어져온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공포, 부분적인 내용인데요. 원시 사회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결과로 받아들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 범죄 소설은 죽음을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죠. 분명히 예기치 않은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진술 되겠습니다. 그죠? 핵심 잘 잡으시면 되죠.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15번 한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선택지 점검하죠. 자, 통로의 구조. 그죠? 세부 내용은 일단 나왔을 때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통증 못 느끼면 그다음에 질병의 발견해 가지고요. 통증과 질병의 발견. 그다음에 통각신경이 가늘다라는 거. 그죠? 통각신경의 어떤 모습 같은 거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번에 자, 아픈 부위 알기 위해서 통점의 배치를 얘기하고 있네요. 한번 가보죠. 일단 1문단 보시면요. 통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죠? 자극을 받아서 통각신경을 통해서 통증 신호를 전달할 때 통증을 느낀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통점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통증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점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에는 통로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통로를 통해서 세포의 안과 밖으로 여러 물질들이 오가면서 세포 사이에 다양한 신호를 전달한다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통로의 구조 요거 1번 바로 확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면 통각신경 나와 있네요. 요거 선택지 3번과 관련되는 거죠.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매우 가늘어서 신호를 느리게 전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3번의 통각신경 가늘다는 맞는데 뭐예요? 전달이 빠르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정답이네요. 틀린 거고요. 나머지 것도 확인해 보죠. 그죠? 우리 3문단에 보시면 통점이 빽빽하게 배치되는 거, 이거 선택지 4번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래야만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4번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면서 자, 내장기관에는 통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폐하관에 통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폐암 간암이 늦게 발견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통점이 적으면 즉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도 발견이 늦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괜찮고요. 자, 그다음에 16번 한번 가볼게요. 전개 순서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첫 내용이 주어져 있죠. 청소년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양극단이 존재한다. 그래서 첫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두 번째 지나치게 돈을 좋아하는 아이들, 이 순서대로 뒤에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딱 보니까 나가 다 고정돼 있기 때문에 고민할 거 없고요. 그래서 1번 그죠? 전자는 청소년이 노동을 선택하는 이유를 생계비 마련, 이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죠. 축소해버리고 피해자로만 바라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 가부터 보죠. 이런 시각은 비행만을 강조한다. 일단 피해자로 바라보는데 비행을 강조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다 보면 그러다 보니 생활비 마련뿐만 아니라 그러면 생계비 마련하고 바로 연결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가 삭제돼 버린다. 나 다음에 다가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후자의 시각 두 번째 얘기를 하면서 그릇된 행위로 만들어 버리고 이런 시각은 그릇된 나쁜 행위니까 비행만을 강조한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라 다음에 가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정답 확인할 수 있죠. 나다 라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맨 17번. 얘는 조금 생각을 해야지. 얘는 마지막이 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죠. 자,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논제에 대한 발상이 전환되기도 하고 새로운 관점을 통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적 사고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는 대안 모색과 발상 전환 과정에서 논의 체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발산적인 사고 일부를 포함한다 그러면 비판적 사고의 범주를 확장하면서 발산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일단 보세요. 선택지가 가 아니면 단데요. 가 먼저 보면 비판적인 사고를 수렴적인 사고로 제한할 수 있을까? 따라서 그건 아니다. 한정되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된다. 일단 가가 그죠? 맨 마지막 부분 바로 앞에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나하고 다도 한번 가보죠. 나에서는요. 이러한 비판 그랬으니까 가는 우리가 비판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판이 나와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다를 보니까 어때요? 비판적인 사고는 어떤 기준에 따라 개념 판단 논증을 평가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죠?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대적 요구에 둔감해 보인다. 그러면 보세요. 다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나가 나와야겠죠. 비판이 제기되고 이러한 비판은 그죠?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그러면 수렴적 사고로 제한할 수 있을까? 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발산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다가 먼저 나오고요. 비판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이러한 비판은 수렴적인 사고로 제한하는데 정말 수렴적인 사고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확장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요. 다, 그 다음에 나, 가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죠. 정답 4번이고요. 18번 가보죠. 옳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서울시 기술직 문제기는 하지만 쉬운 문제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눈여겨볼 만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건 쉬운 것대로 훈련하죠. 아는 거니까 선택지 보시면 일단 통밀가루빵에 흰밀가루빵과 조직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밀가루에 글루테닌 글리아딘, 그 다음에 3번에 배유의 성분과 빵 부푸는 거,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흰밀가루, 통밀가루 비교하면서 글루텐의 함량 얘기하고 있네요. 일단 첫 번째 문단 보시면 미래 알맹이는 배유 껍질 배아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알맹이를 통곡물 그대로 빻은 게 통밀가루고 알맹이에서 껍질과 배아를 제거한 후 오직 배유만 남겨놓은 게 하얀 밀가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통밀가루에는 3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흰 밀가루에는 뭐만 있어요? 배유만 있는 거네요. 이 문단 한번 보시면 이는 글루텐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죠? 글루텐은 뭡니까? 요거 빵의 식감을 결정하는 거고 물과 섞이면 만들어지는데 이게 뭐예요? 부포로 오르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네요. 그죠? 그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글루텐과 관련되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다? 배유에 있다라는 거. 아이고 이거 2번 확인되네요. 그죠? 통밀가루 뭐 있어요? 분명히 배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배유에 글루테닌과 그 다음에 글리아딘이 있기 때문에 2번에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계속 한번 가보죠. 자, 그 다음에 정제된 흰 밀가루는 배유만 있으니 글루텐이 잘 생기고 하지만 통밀가루는요 어떻습니까? 껍질과 배아가 글루텐을 잘라내서 잘 부풀어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 글루텐이 흰 밀가루에 더 잘 생기는 거니까 4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통밀가루 빵은요 조직이 치밀하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1번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유의 성분, 배유에 들어있는 글루테닌과 그 다음에 글리아딘이라는 것이 뭡니까? 글루텐을 만들고 얘가 빵에 부푸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니까 3번도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네요. 자, 19번 역시 옳지 않은 거고요. 쉬운 문제는 빠르게 가죠. 세균 철, 그 다음에 철과 소화기관, 그리고 간철 해독, 그리고 적혈구 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첫째 줄에 철은 세균을 포함한 거의 모든 생명체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그래서 1번 바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철의 절반은 어때요? 적혈구에 분포하고 나와 있고요. 그죠? 4번 얘기네요. 그 다음에 산소를 운반한다 해가지고요. 4번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에도 철, 간철 3번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해독작용에 철 원소가 필요하다 해서 3번도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철과 소화기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거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소화기관의 작용을 돕는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자, 20번은요. 내용 자체는 좀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 왜 소재의 동일성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 굉장히 편해요. 그죠? 그런데라고 전환하면서 괴델의 불완전성 증명, 그다음에 집합론을 붕괴로 이끌지 않았고 이런 것은 뭡니까? 예, 공리계의 불완전성을 괴델이 증명한 건데 수학자의 작업이 종결될 수 없음을 뜻했다. 그럼 일단 보세요. 집합론 얘기하고 있는 게 그죠? 1번 앞쪽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때요? 괴델의 정리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괴델의 증명, 정리와 그다음에 뭐예요? 집합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밖에는 없기는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용상 봤을 때 종결될 수 없음을 뜻했다. 그래서 뭡니까? 새로운 수학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기는 하죠.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우리 왜 2번 쪽에 보면 다시 말해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왔던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종결될 수 없음을 뜻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말해 종결되지 않는다는 내용 혹은 새롭게 시작된다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오히려 반드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 참임을 증명할 수 없고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다. 이 내용과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쪽 보면 이처럼 결정 불가능한 명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지금 뭡니까? 이처럼 결정 불가능한 명제를 어떻게 뭐한다? 그죠? 추가한다고 해서 그러면 추가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에도 뭔가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면 그죠? 새로운 공리계에 대해서도 또다시 결정 불가능한 명제가 있다는 것이 괴델 정리의 또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을 때 집합론과 그 다음에 종결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연결고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재 자체나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요. 소재의 동일성이라는 측면 그 다음에 지시 표현으로 이어지는 거 생각한다면 1번에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2강 마무리하고요. 3, 4강은 제가 주말에 올릴 거고요. 3, 4, 5, 6강까지 올려볼까 생각 중이고요. 어쨌든 아까 1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1월 6일 이전에 부지런히 움직여서 첫째 주에 제가 좀 시간을 더 쪼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일단 우리 실전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예상 문제 풀이 들어가기 전에 적기 파트 1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 대한 얘기는 카페에 제가 따로 공지 드릴게요. 자, 2강 마무리하겠습니다.